13강 인버스 ETF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와 함정 주식은 보통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법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든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인버스 ETF입니다. 처음 접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반 ETF가 기초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1%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배 인버스 ETF라면 이론적으로는 하루 수익률이 약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한다면 인버스 ETF는 약 1%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버스 ETF 역시 장기간 지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대로 복사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레버리지 ETF를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핵심은 하루 수익률이었습니다.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가 100에서 시작합니다. 첫날 10%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110이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약 9.1% 하락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100 근처로 돌아옵니다. 결국 지수는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ETF도 처음 자리 그대로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날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인버스 ETF는 약 10% 하락합니다. 100만 원이었다면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약 9.1% 하락하면 인버스 ETF는 약 9.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은 이미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에서 9.1%가 상승해도 처음에 100만 원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지수는 제자리인데 인버스 ETF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버스 ETF에도 복리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를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몇 년 동안 들고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횡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수는 몇 달 동안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대 방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인버스 ETF의 장기 수익률은 단순히 지수의 전체 수익률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곧버스라고 흔히 부르는 상품입니다. 곧버스는 쉽게 말하면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그 하루 하락률의 약 2배만큼 반대 방향 수익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하루에 3% 하락한다면 곧버스는 이론적으로 약 6%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3% 상승하면 곧버스는 약 6%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락장에서 엄청난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예상과 달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인버스를 장기간 보유하면 시장 상승 자체가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곧버스를 일반적인 장기 적립식 ETF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품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장지수 ETF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인버스 ETF는 시장의 하락 방향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해지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지는 쉽게 말하면 내 자산의 위험을 일부 막아주는 방어막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주식을 전부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일부 투자자는 인버스 상품 등을 이용해 시장 하락 위험을 일부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버스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계좌에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해지를 시작할지, 얼마만큼 할지, 언제 해제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상승하면 보유 주식은 오르지만 인버스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 역시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버스에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인버스를 계속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손실입니다. 더 삽니다. 또 상승합니다. 다시 삽니다. 또 상승합니다. 어느 순간 인버스 투자금이 계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포지션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에서도 몰빵은 위험합니다. 물타기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지수가 장기간 하락한 비율과 인버스 ETF의 장기 수익률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인버스에도 복리와 변동성의 영향이 있습니다. 넷째, 곧버스는 반대 방향 움직임을 더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위험도 더 커집니다. 다섯째, 인버스는 일반적인 장기 성장 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버스 ETF는 시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돈을 버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장의 반대 방향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투자 도구입니다. ETF는 이름이 간단해 보여도 구조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음의 복리, 인버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ETF 투자에서 큰 실수를 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포함해 ETF를 실제로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4강 ETF 실전 최종 정리. 좋은 ETF를 고를 때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ETF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ETF의 개념, 지수, 구성 종목, 종목별 비중, NAV, 괴리율, 거래량과 거래대금, 운용보수, 레버리지, 음해복리, 인버스. 처음에는 ETF가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주식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ETF도 공부하고 사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ETF를 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ETF의 이름보다 구성 종목을 봅니다. 바이오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바이오 ETF가 아닙니다. 반도체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반도체 ETF도 아닙니다. 어떤 ETF에는 대형주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ETF에는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바이오 ETF라도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ABL바이오, 리가템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어떤 비율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ETF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발견하면 이름을 보고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성 종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ETF를 사면 나는 실제로 어떤 기업을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위 구성 종목의 비중을 봅니다. 10종목이 들어있다고 해서 10종목에 똑같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종목이 20%, 다른 종목이 15%, 나머지는 몇 %씩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ETF의 움직임은 상위 몇 종목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세 종목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 그 ETF는 이름은 분산 투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히 집중된 ETF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중까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지수를 따라가는지 봅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같은 산업 ETF라도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대형주 중심인지, 성장성 중심인지, 동일 비중인지, 시가총액 비중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TF의 이름은 비슷해도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면 사실상 다른 상품입니다. 네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있는 ETF라도 거래가 너무 적다면 매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함께 실제로 하루에 얼마의 돈이 거래되는지 거래 대금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NAV와 괴리율을 확인합니다. ETF에는 ETF가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잠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괴리율을 ETF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 위험 지표로 설명합니다. 특히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ETF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상품과 좋은 매수 가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운용 보수와 실제 비용을 봅니다. 0점 몇 %.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한다면 작은 비용도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구성 종목도 비슷하고 거래 대금도 충분하다면 비용이 더 낮은 상품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만 보고 무조건 가장 싼 ETF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구성 종목, 거래 대금, 추적 능력, 괴리율, 비용,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장기간 수익률이 무조건 2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도 레버리지 ETF가 일간 단위로 기초지수 수익률의 배수를 추구하며 투자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이 단순히 그 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이런 상품은 일반적인 장기지수 ETF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 보유기간, 복리효과, 이것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내 투자 목적과 맞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도 내 투자 목적과 맞지 않으면 좋은 ETF가 아닙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특정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배당을 원하는 것인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목적부터 달라야 ETF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매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ETF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추종하는가, 다음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상위 종목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거래 대금은 충분한가, 그리고 NAV와 시장 가격의 차이는 어떤가, 마지막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 순서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ETF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투자자가 하나의 상품을 통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ETF 투자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유동성 부족, 추적 오차, 거래 비용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ETF 투자도 기본 원리는 주식과 같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알고 사는 것, 그리고 왜 사는지 알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를 고르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지수, 구성 종목, 비중, 거래 대금, NAV와 괴리율, 운용 보수와 비용, 레버리지 여부, 나의 투자 목적, 이 8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ETF 이름만 보고 매수하던 투자에서 ETF의 속을 보고 선택하는 투자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ETF는 어려운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사면 단순해 보이고 알고 보면 확인할 것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좋은 ETF란 유명한 ETF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지 알고 구조를 이해하고 비용과 위험을 확인하고 내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한 ETF,
그것이 나에게 좋은 ETF입니다. 15강 인버스와 곧버스는 왜 장기 보유하면 위험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인버스 ETF의 기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곧버스는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실수합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인버스를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 떨어질 거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 매수합니다.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려고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시장 상승이 계속됩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처음에는 계좌에서 작은 비중이었던 인버스가 어느 순간 계좌의 가장 큰 비중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상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강력한 주도주가 나타나는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멀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계속 이제 고점이다, 이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버스를 계속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상승하고 내 계좌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의 장기간 전체 하락률을 그대로 반대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곧버스는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지수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지수가 10% 떨어졌으니까 곧버스는 20% 올랐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결과는 그동안 지수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100에서 시작합니다. 첫날 10% 하락합니다. 지수는 90이 됩니다. 곧버스가 하루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약 2배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은 약 12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수가 다시 크게 반등합니다. 이때 곧버스는 반대로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률은 처음에 100만 원이 아니라 변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지수는 결국 처음과 비슷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버스는 처음 가격보다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공부한 음의 복리와 변동성의 영향이 여기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버스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은 무조건 상승장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크게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고 또 크게 반등하는 변동성이 큰 횡보장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곧버스 투자자의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 투자금을 더 넣는 것입니다. 처음 100만 원, 손실이 나면 다시 100만 원, 또 손실이 나면 이번에는 200만 원. 점점 투자금이 커집니다. 이것은 투자라기보다 내 예상이 맞을 때까지 시장과 싸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곧버스의 신용이나 미수까지 더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상품 자체가 움직임을 확대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빚까지 더하면 작은 판단 실수도 계좌 전체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주식시장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결국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계좌가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판단이 나중에 맞는 것과 그때까지 계좌가 살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버스와 곧버스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 급락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얼마를 살 것인지, 언제 들어갈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인지 미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면 결국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ETF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다릅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시간이 오히려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장기간 보유할 때는 일반적인 지수 ETF와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버스와 곱버스는 장기 지수 수익률의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둘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복리 효과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인버스 물타기와 몰빵은 시장과 끝까지 싸우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포지션이 시장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투자는 내 생각을 증명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고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상황에서 투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곱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이름보다 그 상품이 하루하루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2배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고 하락에 투자한다는 말에도 쉽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ETF를 제대로 공부한 투자자와 ETF 이름만 보고 매수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